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 얼마를 빼먹는 겁니까 도대체 한 명당. 네, 안녕하세요. 후랭입니다. 추정 60분 다들 보셨나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도 많이 있었고 제가 몰랐던 사실도 있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추적 60분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초반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스타 강사, 한번 PD 수첩에서 한번 크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부동산 투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투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돼버렸죠. 오늘의 주인공 사례죠. 오늘의 주인공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투자를 받았는데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두 채 전세가가 총 6천만 원 하락을 했어요. 총 합쳐서. 비슷한 데라면 한 채당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죠. 이 정도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쵸? 직장인이면은 정말 쉽지 않죠. 버티기. 한 채당 3천만 원이면 여유자금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아마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대박인 거죠. 이 책이 아주 핫 이슈, 우리나라의 어떤 갭 투자 열풍의 시발점.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출판도 그렇고 이게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 팔렸습니다. 이거 보고 많이 갔죠 사람들이. 박연근 씨가 부동산을 통해서 연근 씨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사기꾼이죠. 누가 부동산 투자 상담하러 가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인생을 바꿔주겠다, 뭐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거 다 개뻥입니다. 개뻥. 이게 믿는다는 거죠. 이게 아파트 수십 채를 빨리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십 채를 살 만한 돈이 없다니까 그럼 대출을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호구가 와서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빨대로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채워야 되니까 그 물을 은행에서 갖고 와라, 이제 뭐 이런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받든 대출을 받든 지인한테 빌리든 그렇게 해서 물을 채워놔야 내가 쪽쪽 빨아먹을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 받아서 투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재정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주겠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1억 넘는 돈을 이 사람한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5채의 등기를 보내주더라고요. 이거는 둘 다 잘못한 거죠. 둘 다. 돈을 갖다 맡긴 놈도 잘못이고 이걸 또 등기를 5개를 보내주는 놈은 더 또라이고, 그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돈을 갖다 바치는 게. 그분은 투자 방식이 이렇대요.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다 보내라고 한대요. 그냥 돈을 뭐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오피스텔 2개, 아파트 3개를 이렇게 이제 등기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집 담보대출을 8천만 원을 받았어요. 8천만 원. 자기 자본이 80%도 아니고 집 담보대출을 8천만 원을 받고 본인 자금 2천만 원밖에 없어서 1억을 만들어가지고 사자한테 보낸 거죠. 그랬더니 등기가 이렇게 날라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5채를 했더니 그걸로 끝낼 거냐, 기본적으로 10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야 특별 회원으로 받아준다, 이렇게 꼬시는 거죠. 특별 회원 같은 소리 하고 그냥 더 호구, 특별 호구, 일반 호구, 특별 호구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돈을 더 쓰게 나한테 컨설팅 비용도 깎아주고 특별히 정성을 들여서 관리해주고 매입하는 매물이 20채, 30채, 40채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본인한테 그런 거죠. 그 사자는 관리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복비, 거기에서 나오는 컨설팅비, 거기에서 나오는 인테리어비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수를 늘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의 개인 사정 뭐 이런 거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롯이 돈으로만 본다니까요. 빨대를 어디다 어떻게 꽂을까, 물이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더 많이 뽑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1억을 갖다 바치면서 왜 이걸 물건을 사야 되는지, 왜 이걸 투자를 했고 왜 매수를 해서 등기가 나한테 날라왔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상당수가 이런 상황일 겁니다. 주택 11채 중에서 8채가 전세가 하락이면 이거 못 버티죠. 거의 진짜 죽상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못 버틴다니까요. 전업 투자잖아. 투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11채 중에 8채 전세가 하락이면 못 버팁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만 떨어져도 8천에서 1억 6천인데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걸. 보세요. 갭 투자라는 게 할 시기가 있고 할 지역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안 맞았다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좋았지. 갭 투자가 되게 성공적으로 잘 엑시 되는 지역이 있었고 전혀 그게 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전혀 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우르르 산 다음에 등기를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8채 역전세로 인해서 손실액, 뭐 매매가는 뭐 그렇다 치고요. 3억 2,800만 원. 이거 못 버티죠. 그냥 경매로 다 나오는 거죠.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돼버렸죠. 그렇죠. 묻지마 투자를 한 거죠. 그냥 호구죠. 호구된 거죠.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이 물건 막으려고 대출까지 받았거든요. 또 한 분은 이제 세입자가 너무 안 들어오고 역전세가 나고 막 이러니까 1,000만 원을 집에다가 더 바르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세의 세입자들은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게 좀 더 잘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물건을 더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되잖아요. 그죠?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조금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1,000만 원어치 발라서 어떻게든 방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빨리 세입자를 맞추려고. 땡땡 아파트는 지금 전세가 3억 1,500만 원인데
근데 생돈 3억 1,500만 원을 세입자한테 물어주고 지금은 공실이랍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쵸? 네, 인테리어 할 돈도 있고 생돈 세입자한테 물어줄 돈도 있고 괜찮은 거죠, 나름 상황은. 그때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막걸리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계약 가실 때 물건은 못 보고 못 봤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투자하신 분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물건만 찍어주면 그거 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죠. 그 고양이가 그 생선을 더 키워가지고 나한테 돌려줄까요? 그 생선을 파먹지? 여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억 정도 이 사람한테 입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그 돈을 빼서 쓰는 거예요. 이 ATM이죠, ATM. 그냥 막 갖다 쓰는. 문자가 옵니다. 어디 몇 동 몇 호 계약한다. 이게 통보죠, 통보. 투자액 2,900만 원 중에서 이 사람 컨설팅 비용으로만 450만 원이 들어갔어요. 450만 원. 근데 이분이 같이 하거든요, 중개업까지. 그럼 복비도 먹겠죠. 엄청납니다. 그죠? 이분도 8채를 샀는데 8채 전부 다 역전세가 났습니다. 호구 인증이죠, 호구 인증.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피스텔 갭 투자도 있고 아파트 갭 투자도 있고 막 그냥 그 사람이 찍은 거 그냥 다 등기 받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갭 투자의 위험성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100% 같이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된다. 100%라는 이런 말 쓸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100%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망했잖아요, 그쵸? 보셨던 것처럼 무조건 역전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최근에 나온 책. 이 책들이 내용도 거의 다 비슷해요. 짜집기. 자기 책 짜집기예요, 자기 책.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호구만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낚시를 착착 하는 거죠, 책으로. 착착착착 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책을 다른 책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시장에 있는 책들은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에서의 책은 약간 권위를 상징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권위가 아닙니다. 너무 막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엉터리로 출판하는 출판사들도 많아가지고 이 출판이 더 이상 권위나 신뢰를 상징하지 못해요. 그 부동산 책 이따위로 쓸 겁니까? 그 영상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을 몇 년에 한 번씩 내는지 지난 책에 있었던 내용하고 이번에 신간이 나온 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책을 썼는지도 꼭 확인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꼭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만큼 이 작가가 성장을 했는지 얼마나 인사이트가 달라졌는지 얼마나 더 멋진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든지 강의를 듣든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신간만 보고 야 멋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나 인생을 바꿔줄 것 같고 나를 어떻게 좀 해줄 것 같고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도 답답하다니까요. 그 방송에도 되게 이슈가 됐던 사기꾼 지금 성업 중이잖아요. 지금 잘 더 스타로 만들어줬죠. 고가의 컨설팅하고 고가의 강의하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그 판단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대중들은.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챙겨보고 공부하고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점에서 그냥 책 보고 신문 광고 좀 이렇게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그냥 약간 바닷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컨설팅, 중개, 업소, 인테리어 회사 부부 명의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구 올인원 패키지잖아. 호구 원스톱으로 호구를 털어먹자. 컨설팅 하면 강의 듣게 하고 책 6권 사게 하고 중개 수수료 챙기고 인테리어 하고 추적 60분에서도 한번 추적을 해봤나 봐요. 등기가 몇 개 있는지 한 8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추적 60분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게 역전세 대납 제도입니다. 자기가 손실이 난 만큼 투자자에게 돈을 준다. 완전히 주는 건 아니고 대납을 해준다. 그리고 전세가가 회복될 때까지 명근 씨한테 빌려준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이겁니다. 대부 단기 대부 전세금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는 5.5%의 이자를 받는다. 대박이죠. 대부업까지 하는 겁니다. 대부. 멋지지 않습니까?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역시 뭔가 착착착착 털어먹을 꼭지를 탁탁탁 만들어. 인테리어, 복비, 상담, 강의, 컨설팅, 인세, 이자 끝내주죠. 이거 몰랐습니다. 저는 16년도부터 이 양반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 사짜구나 눈물 나겠다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좀 늦게 터진 거죠. 3년 만에 터진 거죠. 이 내역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대부업 하는 것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의 집중 투자도 의혹인데요. 이 사람 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고생해서 현장을 발로 뛰어가며 발굴한 아파트니까 내 말 믿고 가만히 있어라.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 들어라. 내가 찍어주니까 너는 등기나 받아 이거죠. 너는 호구니까 그냥 뭐 모르잖아. 돈 냈으니까 내가 등기 보내줄게. 뭐 말이 많아. 이제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다 여기입니다. 여기. 동탄, 용인 뭐 이런데 병점 뭐 이런데 외곽지역, 수도권 외곽지역 그 해당 지역 중에서도 외곽지역 이런데 역전세가 뻔히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이제 임장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거래를 안 하는데요. 그쪽하고는 이제 거래를 안 하는 좀 양심적인 중개사무소였는데 그쪽에 물어보니까 갭이 조금 있는 데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지가 좋은데도 정말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갭이 조금 벌어져 있으면 안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외곽만 찾는데요. 외곽만. 용인 외곽, 수원 외곽, 동탄 외곽 이런데 갭 맞춰야 되니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지역 전
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기 더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분은 나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미분양 통계를 내보면 전국 미분양 물건의 5분의 1이 이 지역에서만 발생한다. 이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갯만 보고 한다라는 거죠. 갯만. 자주 나오네요. 땡땡 신도시에 동탄이겠죠 뭐. 입주 물량이 제일 많거든요. 수도권 전역에서 제일 많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집값도 가라앉고 전세가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여기 신혼집 들어갔거든요. 싸요 전세가. 실거주로는 좋죠. 미래 가치가 있는 쪽, 개발 호재가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다 이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층은 상관없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갭만, 오로지 갭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심적인 데는 또 있어요. 양심적인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로 정해져가지고 거래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쪽 물건은 취급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거래 못한다. 딴 데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그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이 세 번째 의혹이 대박입니다. 변액보험을 가입을 시킵니다. 대박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변액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상속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상속세 대비를 위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입도 했어요. 그죠? 종신 변액이네요. 그죠? 변액 종신. 일회 납입 보험료가 30만 원이잖아요. 월 30. 매월 30만 원씩 내는 이제 종신 보험인데 변액 보험을 설명하면서 가입해야 할 이유는 2년 뒤에 다시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절세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한테는 2년 후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럼 2년 있다 깨라는 건가요? 보험료는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140만 원 정도. 한 달에 140만 원을 내시는 겁니까 지금 변액을? 5개를 가입을 했고 월 1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제 보험연구원에서 이제 연구원이 얘기를 해줘요. 이 상품만 봐서는 부동산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이 보험을 통해서 절감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재무설계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것도 얘기를 들었었죠. 어디 증권사에 있었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 증권사에 있다가 거기서 보험 파는 걸 했었다고 해요. 꽤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종신보험, 그것도 변액 종신보험만 권유를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판매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아니라 이건 뭐 확실하죠. 설마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되니까 변액 종신을 팔았겠죠. 변액 종신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5배에서 9배 정도 수수료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입시키면 그 다음 달 수수료가 500 또는 뭐 700, 900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0만 원을 내면은 수수료가 그 다음 달에 650만 원이 꽂혀요, 통장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하러 오는 분들한테 다 이거를 가입을 시키는 거죠. 100만 원씩만 가입시켜도 떼돈 버는 거죠.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현금 영수증도 안 해줘요. 멋있어요. 역시 가지고 있는 돈을 맡겼잖아요. 아까 생선을 맡겼잖아요. 가지고 있어서 그 영수증만 청구한대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 대표가 와이프고요. 지인의 또 제보. 한 채당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한다. 컨설팅비, 세팅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갭이 500이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은 수리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불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채당 3천만 원은 빨대를 꽂아 빨아오죠. 호구 한 명당 3천만 원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수익 구조가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을 하고 컨설팅 비용 상담료 220만원, 세미나 550만원, 그 다음에 한 채당 450만원, 보험 가입 수수료 종신 100만원이면 500이라 그랬죠? 네, 500. 그 다음에 인테리어 수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 얼마를 빼먹는 겁니까 도대체 한 명당. 비즈니스적으로는 진짜 대박인 거죠.